네, 관련 내용 김홍수 여행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여행 많이 다니신 모양이에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죠. 아, 되게 한 10년 이상 하셨나요, 그러면? 저희가 큰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요. 아, 그래요? 그 아이를 유모차에다가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네. 여행을 시작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행도 하게 되고 사진도 찍게 되고 또 여행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는 거의 안 돌아다니신 곳이 없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네. 여행을 다니는 곳도 있고요. 네. 또 여기 TBS 라디오에서 한 2년 이상 저희가 아, 그러세요? 여행지를 소개했기 때문에 또 취재차 다닌 적도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뭐 책도 내셨다고 그러는 것 네네. 같은데 하나. 무슨 힐링 캠프인가요? 아, 최근 이제 아빠와 함께하는 주말 나들이고요. 또 네. 캠핑 비즈니스론이라고 해서 또 캠핑 관련 책들을 저희가 다양한 저서를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 계시는군요. 네네. 오늘 이제 우리 김 작가님, 김홍수 작가님 모시고서 할 얘기는 이제 그 이국적인 거. 네. 근데 서울에 이제 이런 곳이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좀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무래도 이국적이다. 그러면 이태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네. 지금 그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 200만 정도 되고요. 꽤 되는군요. 예, 서울에만 한 28만에서 네. 30만 정도 살고 있다 그러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으로는 원조격인 곳이 바로 이태원이고요. 네. 또 이제 45년 해방 후에 이제 미군이 주둔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담과 담 사이의 문화들이 오가면서 네. 그 외국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70년대에는 그 이제 경기도 근처에 있는 그 미군들이 다시 네. 그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의정부나 그렇죠. 동두천 동두천. 쪽에서 많이 왔는데요. 네. 이제 그때 그 함께 그 마을에 있었던 네. 상인들도 함께 이태원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경리단길이라고 해서 아주 네.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핫한 곳이 되었는데요. 네. 그 경리단 하면 그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그게 원래 이제 육군 중앙 경리단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전 군의 월급을 관리했던 곳이 경리단이 있는데요. 원래 그런 겁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게 그 2012년에 네. 그 육군 중앙 경리단이 그 해군과 공군이 통합이 돼서 국군 재정 관리소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육군 경리단이 있었던 자리에서부터 하얏트 호텔까지 가는 거리를 경리단 길이라고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는 그 이태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맛집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태원은 아무래도 미국 문화가 많이 있는 곳이죠. 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네. 지금은 나이지리아 분들도 많이 살고 그래요?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사단길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태원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우사단의 원래 의미는 그 예전에 이제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박한 골목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그 저녁에 하여튼 주말에 특히 금요일 저녁에 이태원 길을 가다 보면 상당히 그 자유스럽고 그렇죠. 그런 술집이나 음식점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네. 아무래도 이제 젊음의 상징이 되었고요. 네. 그 젊은 거리 그리고 다채로운 거리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대 앞보다 이태원 쪽에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않죠. 아, 저희 사무실이 홍대 앞에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여기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넘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태원 같은 경우는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네. 함께 그 문화를 즐기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작가님께서 그 동두천에 있는 미군 부대가 온 게 올 때 거기 상인들도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음식점이라든가 옷가게 이런 것도 다 이태원에 온 셈인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이태원 하면 그 큰 옷을 사러 가는 곳이었고요. 큰 옷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키가 큰 아, 친구들이 아. 그 동네에서는 살 수 없는 옷을 그쪽에 가서 샀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예쁜 카페 그리고 다양한 와인샵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온 이제 그 재료로 만든 요리들 네. 또 그리고 거리에서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죠. 맥주도 이렇게 손수 만든 그런 그렇죠. 수제 맥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자, 이태원 얘기는 이 정도 듣고요. 그 김 작가님께서 이제 다양한 또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네. 가장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회화동입니다. 해화동이요? 예, 회화동에 가면 대학로 끝자락이 회화동 네. 로탈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래요? 지금은 이제 리틀 그 네. 마닐라라고 해서 그 일요일 날 9시부터 6시까지 마켓이 열리고요. 아무래도 마켓 하면은 저희가 이제 외국 가서 라면과 김치만 보더라도 즐거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이제 그 필리핀에서 오신 예. 분들이 여기에 오시면 이제 그 음식 재료도 사고
맛도 볼 수 있고. 필리핀 고유 음식을 거기서 맛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재료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네. 가장 그 요즘에 이제 유명해진 곳이 그 서초동에 있는 설해마을입니다. 설해마을은 워낙 유명한데. 예, 여기는 이제 그 1985년에 네. 그 한남동에 있던 그 프랑스 학교가 네.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네. 그 마찬가지로 학부형과 아이들이 이제 함께 이전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프랑스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고요. 설해마을은 맛집도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거기는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이제 프랑스에서 가져온 재료를 가지고 그 크라상 빵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 구워서 이제 팔 때 네. 그때 줄이 굉장히 많이 서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은 네. 동부 이천동에 가면은 네. 리틀 도쿄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1965년 때 네. 65년에 이제 그 한일 수교가 본격화되면서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네. 여기에 와서 그 많은 분들이 일본 음식점이나 아니면 그 일본 문화를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가면 이제 일본 거리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네. 대신 이제 간판에 일본어가 있고 약국에 가더라도 일본어로 그 약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거기는 있습니다. 초밥이 맛있겠네요. 아, 그럼요. 리틀 도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왕십리의 네. 베트남 타운, 어. 그리고 한남동의 독일 타운, 이런 곳들이 그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요. 좀 특이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그 중부에 가면은 이제 중앙아시아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키릴 언어로 이제 간판들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그 동대문 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희동이고요. 아, 광희동. 행정구역상으로는 예, 예. 광희동이고요. 네. 거기에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우즈베키스탄, 네. 카자흐스탄, 네. 러시아 이런 쪽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됐는데 이쪽은 1991년부터 활성화가 됐고요. 꽤 됐네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동대문 시장에서 네. 그 옷을 떼다가 이제 파는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에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김홍수 작가님 이렇게 여러 군데 서울 여러 군데에 이런 다양한 이국적인 문화거리가 형성된 것은 그러면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게 돼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면서 그런 타운이 형성된 거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가장 처음에는 네. 이제 그 한국에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네. 그 대사관 직원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거주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 또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이나 네. 아니면 결혼을 또 한국으로 네. 와서 이제 다문화 가족을 이룬 분들이 네. 이 마을에 터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 작가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시기에 이러한 어떤 이국적인 거리죠. 이런 거리는 어떻게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보완해야 할 점이 뭐다. 문제점이 뭐다. 그런 걸 좀 한번 생각나신 거 있습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네. 저희가 그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네. 그 나라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네. 있다든지 네. 또 어떤 주거 문화라든가 아니면 그 음악 같은 네. 것도 쉽게 접할 수가 우리 있고요. 아이들 교육으로 생각하고 데리고 나가도 괜찮겠네요. 중고등학생. 그렇죠. 아무래도 이쪽에 가면 이제 그 네. 다양한 그 외국인도 만날 수 있고요. 네. 또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 수 있고요. 네. 또 가장 즐거운 것은 그 식당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가장 그 전통적이고 또 일반적인 네. 음식을 맛볼 수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집밥이라고 해서 네. 그 나라의 집밥을 그거를 이제 상품화해서 하는 것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겠네요, 집밥이. 아무래도 집밥은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혹시나 그 거리에서의 뭐 청결도라든가 뭐 질서 이런 거는 상관이 아무래도 없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모이다 보니까 네. 어떤 이제 약간 그 폭력적인 부분들도 네. 일부 보이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들이 이제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화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약간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가리봉동인가요? 아니면 신도림 쪽에 그쪽은 그 중앙아시아나 그쪽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죠? 그쪽은 이제 대림동 다 대림동이요. 예. 중심으로 해서요. 네. 구로동 그리고 이제 가리봉동이 지금 가산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네. 거기는 이제 그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동포와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 서남 쪽에 있는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네. 이쪽에는 외국인이 그 주민 비중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네. 역에서 나가자마자
밖에 보면은 음식점들이 질비해 있고요. 네. 또 간판들도 붉은색으로 다 되어 있어서 저도 한 2번 정도 가봤는데요. 네. 그 맛이 굉장히 독특한 아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혹시 뭐 작가님께서 추천할 만한 관광 명소라든가 혹시 가보신 곳 있으면 좀 소개를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창신동에 네. 네팔타운을 소개해드리고 창신동에 싶습니다. 네팔타운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대문역 바로 옆에 있고요. 네. 또 그 앞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난감과 그 문구 도매 거리가 있습니다. 네. 또 아이들과 함께 가신다면 거기에도 한번 들러보시고요. 네. 또 바로 뒤에는 낙산공원이 있어서 서울의 야경을 아주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팔 음식도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제 입맛에는 많이 안 맞는데요. 네팔 잘 안 맞아요? 그거? 예, 메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드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빵 요리하고요. 면 네. 요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향 같은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네.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수 여행 작가였습니다.